여러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을 떠받친 건 누구였습니까? 현대차 생산직 삼성 반도체 공정기술자, 포스코 제철소 오퍼레이터 아침 6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야근 수당으로 아파트 사고 자식 대학 보낸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국내 제조업에서 단순 조립 생산직 일자리 1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이르면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투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입을 모아 2030년까지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 위험군이 40%를 넘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직으로 월 500 버시는 분 5년 뒤엔 그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망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생산직이 살아남고 어떤 스킬을 배우면 오히려 연봉이 오르며 정부가 지원하는 전환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이 로드맵 손에 쥐고 가시면 여러분도 5년 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숫자로 보는 생산직 붕괴. 둘째, 로봇이 절대 못 빼앗는 직무 3가지. 셋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환 준비.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숫자로 보는 생산직 붕괴.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제가 현대차 그룹 내부 자료하고 정부 통계청 데이터를 다 뒤져서 최신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생산직 직원 1명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야근 수당 상여금 4대 보험 다 포함한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입니다. 물론 처음 로봇을 도입할 때는 구입비로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단 안정화되면 연간 운영비는 전기료 정비료 다 합쳐서 1,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1명 고용하는 돈으로 로봇을 9대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죠. 야근에도 12시간이 한계고 주말엔 쉬어야 하고 연차도 써야 하고 아프면 병가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연간 2000시간 일한다고 치면 로봇은 8760시간 일할 수 있어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로봇 1대가 비용은 10분의 1인데 일은 사람 4명 몫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가 로봇을 들여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숫자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국 공장은 생산직 직원 1명이 연간 44대를 만듭니다. 미국 공장은 84대를 만듭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이미 자동화가 훨씬 많이 되어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현대차가 이르면 2028년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먼저 투입합니다. 미국 공장 생산성이 이미 한국보다 높은데 거기에 로봇까지 투입하면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공장도 똑같이 만들어야겠네. 실제로 증권가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가 일부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조 원대 손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조 원입니다,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숫자, 타임라인입니다. 이르면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 투입, 2030년 조립과 다른 제조 작업 확대, 2032년 국내 공장 도입 예상. 여기서 이 부분 캡처해 두세요. 2032년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6년 남았어요. 6년 뒤면 여러분 옆자리가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현대차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자동화 확대, LG전자 멕시코 공장 이전, 포스코 AI 제철소 전환. 다 똑같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사람을 빼고 로봇을 넣는 중이에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매년 평균 3만 개씩 줄었습니다. 4년 동안 12만 개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2030년까지 40% 이상 추가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생산직이 약 300만 명인데 40%면 1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로 본 생산직 붕괴의 현실입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봇이 절대 못 빼앗는 직무 3가지. 아까 숫자 보니까 답답하고 막막하셨죠?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연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설비 유지 보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 고치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로봇은 자기가 고장나면 못 고칩니다. 누군가는 그 로봇을 고쳐야 해요. 그게 바로 설비 유지 보수 기술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설비팀 인력 수요가 엄청 늘었대요. 왜냐, 공장에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걸 관리하고 고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연봉이 일반 생산직보다 평균 20에서 30% 높습니다. 생산직 평균이 5천만 원이면 설비 기술자는 6,500만 원 정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직무는 나이 들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단순 조립은 20대가 30대보다 빠를 수 있지만 고장난 기계 고치는 건 경험이 10년, 20년 쌓인 사람이 훨씬 잘하거든요. 실제로 20년 차 설비 기술자는 연봉 8천만 원 이상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직에 계신 분들 만약 30대, 40대 초반이시면 지금부터라도 설비 쪽으로 직무 전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두 번째, 품질 검수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직무예요. 아무리 로봇이 조립을 잘해도 마지막에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확인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 차량일수록 품질 기준이 까다로워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도어 틈새가 2mm만 어긋나도 다시 뜯어서 맞춰야 해요. 이런 걸 로봇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카메라 찍고 AI가 분석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그 수준의 AI 검수 시스템을 전체 공정에 다 깔려면 투자비가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육만 잘 시키면 한 명이 여러 공정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 검수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사람이 계속할 겁니다. 특히 고급 제품일수록 사람 손이 더 필요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데서도 품질 검수 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의 장점은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처럼 서서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검사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돋보기 들고 체크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품질 검수 쪽으로 옮기면 정년까지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에는 50대 후반 생산직 분들이 품질팀으로 전환해서 60세 넘어서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 번째, 공정 개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정 개선이 뭐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 작업 순서를 바꾸면 더 빠르겠는데, 이 부품을 여기 놓으면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바로 공정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로봇은 절대 이런 생각을 못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는 노하우는 못 따라와요.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20년 차 생산직 직원 한 분이 용접 공정 순서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작업 시간이 대당 15초 단축됐습니다. 15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루에 1000대 만들면 15,000초가 줄어요. 4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1년이면 연간 1,500시간 절약.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아이디어 낸 직원한테 상금을 수천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은 나중에 생산기술팀으로 발탁돼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연봉도 올라가고 야근도 줄어들고 대우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정 개선 능력은 배울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하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메모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습관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회사마다 개선 제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하면 로봇이 못 빼앗는 직무 3가지. 첫째, 설비 유지 보수. 둘째, 품질 검수. 셋째, 공정 개선. 이 3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10년 뒤에도 일자리 걱정 없습니다. 그럼 3번째 가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환 준비. 아까 살아남는 직무 3가지 말씀드렸죠. 그래,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끄고 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단계, 자가진단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5년 뒤에도 남아있을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잡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워크넷 들어가셔서 잡케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내 직무 입력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경력의 시장 전망과 자동화 위험도가 나옵니다. 낮음 초록색, 중간 노란색, 높음 빨간색. 이렇게 3단계로 나와요.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란색이어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2에서 3년 뒤에는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띄워놨으니까 폰 꺼내서 바로 찍어보세요. 진단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진단 결과 나오면 거기 추천 직업도 같이 나와요. 당신의 경력으로 전환 가능한 직업,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3가지, 설비 유지 보수, 품질 검수, 공정 개선, 이런 게 나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북마크만 해놓으면 절대 안 해요. 영상 일시 정지하고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하세요. 두 번째 단계, 교육 신청입니다. 자가진단 끝났으면 이제 배워야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 다 대줍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조업 특화 과정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설비 정비 기술자 양성, 품질 관리 전문가 과정, 스마트 공장 운영 관리, 로봇 프로그래밍 기초,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교육비가 100% 무료고 교육받는 동안 훈련 수당도 나옵니다. 월 최대 31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과정 들으면 교육도 받고 돈도 200만원 가까이 받는 거예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1. HRDnet 들어가기. 2. 회원가입, 국민 누구나 가능. 3. 과정 검색. 4. 온라인 신청. 이게 끝입니다. 참, 여기서 팁 하나. 과정 고를 때 NCS 기반 과정으로 고르세요. NCS가 뭐냐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교육입니다. 이거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도 유리하고 나중에 이직할 때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과정 선택할 때 꼭 수강 후기 보세요. 별점 4.5 이상, 후기 100개 이상인 과정이 대체로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후기 보면 어떤 과정이 도움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HRDnet 링크도 QR코드로 띄워놨으니까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과정 둘러보기만 해도 이런 게 있구나 감이 잡힐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사내 전환이냐 이직이냐? 교육까지 받았으면 이제 실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1. 지금 회사 안에서 직무 전환. 2. 다른 회사로 이직. 어떤 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면 사내 전환이 낫습니다. 왜냐? 첫째, 퇴직금이 계속 쌓여요. 이직하면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0부터 시작이잖아요. 둘째, 연차가 유지됩니다. 20년 다닌 사람이 이직하면 신입 취급받는데 사내 전환은 20년 경력 그대로 인정받아요. 셋째, 적응이 쉬워요. 새 회사 가면 사람도 새로 사귀고 문화도 다 배워야 하는데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만 옮기면 훨씬 편합니다. 그럼 사내 전환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회사에 사내 공모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팀 가서 물어보거나 사내 게시판 보시면 영팀 인력 모집 이런 공고가 올라와요. 특히 설비팀, 품질팀 같은 데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수시로 모집합니다.
지원 조건 보시고 아까 받은 교육 이수증 첨부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해당 부서에 아는 사람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형, 거기 요즘 사람 뽑아요. 제가 교육받고 지원하려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요. 제조업은 특히 현장 경력 있는 사람을 엄청 선호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보다 라인에서 10년 일한 사람이 훨씬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사내 전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생산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40대, 50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만약에 사내 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직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협력사를 노리세요. 현대차 다니시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계열사나 협력사가 많죠. 이런 데는 모기업 경력을 엄청 쳐줍니다. 현대차 10년 경력 이 말 하나면 면접 절반은 통과한 거예요. 둘째, 동종업계를 노리세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셨으면 기아, 쌍용, 르노 코리아 이쪽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사도 가능합니다. 셋째, 인력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제조업 일자리, 기술직, 이직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나와요. 사람인 잡코리아는 기본이고 요즘은 제조IN 같은 제조업 특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력서 쓸 때는 교육 이수 내역 꼭 쓰시고 현장 개선 사례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영공정 개선으로 작업시간 10% 단축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면 훨씬 눈에 띕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잡케어 진단 워크넷, 2단계 교육 신청 HRD넷, 3단계 사내 전환 오이직. 이 3단계만 따라 하시면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30초에 정리합니다. 첫째, 생산직 일자리는 2030년까지 40% 이상 감소합니다. 현대차 로봇 도입은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로봇이 못 빼앗는 직무는 설비 유지 보수 품질 검수 공정 개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하면 10년 뒤에도 살아남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할 일은 워크넷 잡케어 진단 HRD넷 교육 신청 사내 전환 준비. 이게 전부입니다. 영상 끄시면 딱 하나만 하세요. 워크넷 들어가서 잡케어 진단 받는 거. 5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폰 들어서 워크넷 잡케어 검색해보세요. 진단받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5년 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5분 투자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이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거 배워서 되겠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40대, 50대도 얼마든지 전환 성공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교육받을 때도 이해가 훨씬 빠르고 실무 투입도 빨라요. 그리고 이거 안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교육 무료고 수당도 나오고 자격증 따면 이력서에 쓸 수 있고 시도해보는 게 안 해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